여러분이 영화를 찍을 아름다운 풍경을 찾고 있는 영화 감독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림 같은 파라나 강을 따라 걷다가 삼각주에서 완벽하게 둥근 섬을 발견해요. 축구장보다 살짝 더 커요. 며칠 후 다시 돌아와 보니 섬의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약간 옆으로 이동했고 축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지난 2016년에 아르헨티나 감독 세르히오 노이필러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는 축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섬을 발견했어요. 그는 그 섬을 눈이라는 뜻의 더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천천히 움직이는 눈동자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연 자체가 여러분을 보는 것 같네요. 감독은 초기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잊어버리고 이 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은 더 아이를 아르헨티나 북동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구글맵을 켜서 엘 오요라고 검색하면 되고요. 감독이 이 섬을 발견하기 전까진 아무도 이곳에 대해 몰랐었어요. 아마도 그렇게 움직이는 섬들이 지구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 이 지역의 위성사진을 보면 여러분은 호수 안에 다른 비슷한 땅 조각들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그다지 둥글지 않고 돌지도 않아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아직 이 기이한 섬의 비밀을 풀지 못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수중 우물이 강한 수류를 만들어 섬을 좌우로 밀어내는 물살의 변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땅과 충돌할 때 공처럼 튕겨나가 진흙탕 해안 일부가 부서진다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이 자연현상의 과학적인 설명을 찾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현지인들은 이 섬이 우주 문명이 만들어낸 일종의 기술의 일부라고 믿고 있어요. 다음 목적지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섬이에요. 크기가 너무 작아 아무도 발을 디딜 수도 없어요. 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밴쿠버 섬이에요. 페어리 레이크가 여기에 있어요. 물을 보세요. 처음에는 그 섬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섬도 아니죠. 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통나무 조각일 뿐이니까요. 이 통나무는 이끼와 풀로 덮여 있어요. 하지만 제일 놀라운 건 작은 미송이 이 나무 조각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의 사진은 많은 상을 수상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자연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분투할 수 있는지 보여주죠. 매일 많은 관광객들이 이 섬 주변을 항해하면서 영감을 얻어요. 다음 섬은 불길하고 생기가 없어 보여요.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오래된 타자기로 공포소설을 쓰기에 완벽한 곳이에요. 이곳은 볼의 피라미드라고 불려요. 태즈먼 해에 있는 호주의 물에 위치해 있어요. 멀리서도 이 거대한 지느러미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인 화산섬의 중심에 있는 에펠탑의 거의 2배 크기인 540m 높이의 날카로운 돌로 된 산등성이에요. 미끄러운 돌 표면 때문에 그곳으로 접근하거나 해안으로 올라가는 건 위험해요. 과학자들은 아마도 접지력이 좋은 부츠 같은 특수 장비를 갖추고 이곳을 찾아요. 과학자들이 방문한 목적은 산등성이의 중심부에 있는 미스테리예요. 이것은 1788년에 처음 발견되었어요. 이걸 발견한 항해사들은 이 섬을 생명이 없는 걸로 여겼어요. 그렇게 200년 이상 믿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2001년에 사람들이 그곳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그곳에 도착했고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곤충 중 하나를 발견했죠. 30m 이상의 높이에서 작은 덤불이 자라요. 걸어다니는 소시지라고도 불리는 육지 가재 군락이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이것들은 대벌레과에 속하는 동물들이에요. 각각의 크기가 소세지의 평균 크기인 약 15cm 정도여서 꽤 소름 끼쳐 보여요. 이 6발 달린 벌레의 몸은 단단한 갈색 껍질로 덮여 있어요. 과학자들은 27마리의 곤충을 발견했고 그 개체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생물들은 20세기 초에는 멸종된 걸로 여겨졌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벌레들이 어떻게 이 멀고 험한 곳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밝혀내지 못했어요. 다음 특이한 장소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고 신비로운 곳 중 하나일 거예요.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2,500km, 남극에서 1,700km 떨어진 남극 대서양에 위치한 부배 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큰 배로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추운 기온과 빙산 때문에 일반 모터보트로는 이곳에 도착할 수 없어요. 이 섬은 얼음으로 완전히 덮여 있고 중앙에 화산 분화구가 있어요.
펭귄과 바다표범을 제외하고는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한 프랑스 탐험가가 1739년에 이 섬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후 좌표가 사라졌었어요. 사람들은 19세기 초가 돼서야 이곳을 다시 찾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1927년에야 처음으로 이 섬의 해안에 발을 디뎠죠. 그러다 50년대쯤에 그곳에 기상 관측소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이곳에 와서 섬의 얼음 표면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펭귄과 물개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다 표범들 사이에 작은 석호에 구명정이 누워 있어요. 상태는 좋았어요. 보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노와 빈 구리 용기를 발견했어요. 아마도 근처에서 배가 침몰했고 생존자들이 이 보트를 타고 섬에 도착했을 거예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사람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보트는 커다란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섬을 방문해 볼까요? 호주와 뉴칼레도니아 사이의 남태평양에 있습니다. 샌디 섬이라고 불려요. 1879년에 처음 발견되었죠. 연구원들은 20세기 초부터 이 섬을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정된 좌표에 도착했을 때 섬은 없었어요. 그래서 1970년까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공개된 모든 지도에서 섬을 없앴어요. 그리고 2012년에 샌디 섬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구글 맵에서요. 연구원들이 그곳에 갔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도 물속으로 들어갔나 봐요. 반양 위치 측정 장치의 도움으로 해저를 탐사했지만 섬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인쇄된 카드가 디지털 카드로 옮겨질 때 사람의 실수로 지도에 표시되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실수는 빠르게 수정되었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었던 거죠. 구글맵에 이 좌표를 입력하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신비한 검은 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장난이에요. 하지만 1876년에 사람들은 이 섬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아마도 잠에서 깨어나 마그마를 분출한 수중 화산이었을 거예요. 차가운 물에서 굳어져 부석으로 변했을 거고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거대한 화산암 조각들이 떠 있는 걸 보고 아마 섬으로 착각했을 겁니다. 다음 섬은 새로운 대륙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20세기 초 역사상 최초의 북극에 도달한 유명한 해양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는 캐나다 최북단 섬인 엘즈미어로 탐험을 갔어요. 그는 해변에서 쌍안경으로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멀리 흰 눈 속에서 지평선 너머로 펼쳐진 거대한 섬의 흰 봉우리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가서 그 땅을 확인하기에 당시 여행자들에게는 충분한 식량과 연료가 없었어요. 그는 일기에 좌표를 기록하고 본토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그가 그냥 섬이 아니라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고 결론지었죠. 몇 년 후 로버트 피어리는 그곳으로 갈 새로운 탐험대를 조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비한 얼음 땅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배는 차가운 물속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좌우로 표류했어요. 팀원들에게는 식량과 연료가 떨어지고 있었죠. 막 돌아가려고 했는데 다시 눈 덮인 봉우리들을 알아차렸어요. 발견의 기쁨은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그 봉우리들은 그냥 안개였어요. 차가운 공기와 태양광선의 영향으로 안개가 특정 각도에서 섬처럼 보였던 거예요. 배가 다가가자 섬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아쉽네요.